나라에 돈이 없다. 역세급 세수 부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 세수 펑크가 30조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세금을 걷기로 했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세금이라는 거는 걷어가지고 쓰는 거니까 지금 펑크가 난 30조도 어디다 써야지라고 다들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랬는데 세금이 안 거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돈 달라고 하는 부서들과 어떤 뭐 그런 복지 자금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벌써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이제 올해 다 갔단 말이죠. 근데 세금이 30조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 메꿔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소득세에서 거의 8조 정도가 지금 예상보다 좀 줄었고 법인세도 한 14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크게 많이 줄은 거죠. 한마디로 개인이 돈을 못 벌고 법인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세금 낼 게 부족했다. 뭐 부가세야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 부족에 뭐 기름 붓나 해가지고 9월달 뭐 지금 데이터인데 법인세, 부가세, 뭐 관세도 막 다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법인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결국에 우리나라의 세금도 잘 거치는 거고 뭔가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뭔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악이거나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성장해서 또 돈을 열심히 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일종의 공동체가 이 국가라는 건데 가장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와 줘야 되는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세금을 좀 못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세를 보면요 사실 이 법인세가 24% 정도 되고요 소득세가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한 20% 되는데 얘네 합치면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뭐 잡다한 것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극히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상속세, 증여세 막 얘기하는데 이거 4%밖에 안 돼요. 4%를 뭐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 뭐 30%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국가 예산이 한마디로 이제 펑크가 나는 거죠. 자,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전부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요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막 사과가 막 미친 듯이 비싸지고 과일들이 막 너무 비싸가지고 배를 뭐 먹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망고가 싸다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죠? 아니 어떻게 망고가 되게 비싼 건데 망고가 차라리 사과보다 싸네?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기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뭐 채소도 막 배추 같은 거 지금도 배추김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김치를 못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물가가 상승했던 게 지금 이런 신선 제품들에 막 직격탄을 막 맞으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막 관세 같은 것들도 막 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물가를 잡느라고 막 이제 내린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계속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 있죠. 뭐 전기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 요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막 비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류세 환급 해가지고 뭐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연장하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이런 것들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국민 생활 뭐 물가 안정 이런 취지로 했던 것들 때문에 돈이 또 막 더 깨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도 많이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메꾸나 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메꾸긴 해야 되니까 계획 세워놓은 대로 돈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나하나 이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제 메꾸고 있는데 외국환 평형기금 해가지고 요게 그 환율 관리하려고 모아놓은 그 목돈이 있어요. 거기서 한 4에서 6조 빼고 우리가 이제 청약통장에 이제 매달 뭐 10만 원, 20만 원 넣고 있잖아요. 그 돈이 이제 요 도시기금인데 여기서 또 한 2, 3조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빼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메꾸겠다. 뭐 지자체 줄 돈도 빼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해가지고 6조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지자체한테 줄 돈을 한 6조 정도 이제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안 주는 거야. 중앙 정부가 안 주고 야 니네 알아서 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야 니네 돈 번 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윽박 지르는 거지. 왜냐하면 이 지방세가 좀 더 거쳤대요. 물론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든지 뭐 수도권 이런 데들은 최근에 거래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세에서 거의 뭐 과반에 가까운 금액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거든요. 이 부동산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막 거래가 되면 될수록 지방자치 그 단체들의 이 세금이 막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자체들이
사람들이 막 계속 막 택지도 만들고 하면서 막 아파트도 분양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취득을 누가 해줘야지 자기들 돈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지자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이제 거래가 많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나마 부동산 거래가 22년, 23년 되게 침체가 많았는데 24년 해가지고 이제 좀 살아나니까 지방세가 한 4조 정도 더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4조를 더 걷었어? 야, 그럼 우리는 6조 깐다.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지자체들도 이제 좀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번 게 있어? 야, 그러면 내가 덜 줄게. 해가지고 지금 6조 정도 충당하고 이제 청약 통장에 있는 돈들도 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외환이 지금 막 흔들흔들할 때 이거를 뭐랄까 안정시키는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요게 23년 말 기준으로 274조 정도가 있대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이 환율을 나름 이제 뭐 시장에 좀 막 이렇게 개입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작년에도 갖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여기서 한 20조 갖다 썼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메꿔 썼는데 올해도 이제 또 빵꾸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올해도 갖다 써야지. 그래서 올해는 6조 정도만 여기다 갖다 쓰겠습니다. 라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은데 이제 국장 투자하신 분들은 가뜩이나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야? 지금 환율은 또 왜 올라가? 왜냐면 이거 환율 올라가면은 또 국내 주식들 팔아가지고 또 외국 자금들이 또 빠져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환율 때문에 좀 걱정이 많단 말이죠. 아니, 환율 이렇게 막 튀는데 괜찮은 건가요? 뭐 1,400원 넘어가면 어떡해? 뭐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고생 많죠?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총알 많다. 나 지금 총알 많이 장전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럴 때 그 환차익 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너네 죽는다. 라고 하면서 미리 지금 이제 멘트를 치신 거예요. 혹시나 지금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환율 공격하면 외환 공격을 들어오면은 우리 총알 더 있으니까 내가 다 쏴버린다. 라고 지금 이제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불안 요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막 세수 감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항상 여론이 부자 감세 그러니까 왜 했냐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것도 뭐 낮추겠다, 상속세, 증여세 뭐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세금도 펑크가 나고 있는데 뭔 감세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부자들만 세금 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세금 가지고 왜들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십니다. 자,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5%를 내거든요. 상위 1%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대기업들이겠죠, 당연히. 그 기업들이 85%를 내요. 근데 이제 뭐 수입이랄까요? 수입은 이제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85%를 이제 부담하는 거고 이게 뭐 옛날보다 조금 뭐 낮아졌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죠. 그럼 나머지 99%의 기업들이 15%를 부담하는 거니까 뭐 그만큼 대기업 쏠림이 크네라고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버는 애들만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을 부자만 내는 구조인데 소득세는 뭐 더 심합니다. 소득세는 뭐 더 심해가지고 이 소득 이 상위이신 분들이 근로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월급 받으면 원천징수도 떼지만 이제 다 떼고 주잖아요. 그거를 내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위 0.1%인 사람들이 1,000명 중에 한 명이 12%를 내고요. 상위 1%, 100명 중에 한 명이 30%를 내고요. 상위 10%,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10명인 사람이 72%를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명이 27.5%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명이 내봐야 뭐 얼마를 내겠어요. 이 중에서도 한 10에서 20명이 또 이거 거의 다 대부분 내는 거고 거의 국민의 한 40% 가까이는 이 소득세라는 개념에서 면세입니다. 면세.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왜 이렇게 뭐 깎아주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는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되게 뭐랄까 기형적인 게 북유럽이 되게 복지가 좋지 않습니까? 북유럽은 뭐 의료도 뭐 무료고 뭐 교육도 무료고 뭐 대학교 뭐 학자금 뭐 다 무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살기 좋다고 하는데 이 고소득자 기준으로 보면요 세금을 북유럽만큼 내고 있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북유럽만큼 내고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10명이서 나머지 90명을 먹여 살리니까 이거는 다 내고 있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왜? 너는 고소득자잖아. 그러면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요 낸 세금을 가지고 나머지 90명한테 막 나눠주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국민들 대다수는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거두라고 하고 있어.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부자 감세하냐고 막 계속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세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감세를 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안 내는데 감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애들한테 감세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만 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인세가 14조가 깨지고 지금 소득세가 또 8조가 또 줄어들었는데 결국에 이거는 어딘가 또 메꿔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거를 아예 계산을 처음에 잘했으면 추계를 잘했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또 짰었을 텐데 우리가 올해 좀 돈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예산 짜놨는데 부족하네? 라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년째 지금 계속 오차가 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계산 잘못하고 올해도 계산을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니 그럼 세율을 더 높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말했지만 이미 북유럽만큼 세금들을 내고 있고 법인들도 이 OECD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는 애들한테 더 내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 이거죠. 아 그러면 아예 뭐 90% 거두면 되는 거지 뭐.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90% 걷어가지고 나눠주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10대 기업들을 보면요. 외국 납부세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되게 큰 문제인데 물론 뭐 미국도 그렇고 약간 자국 우선주의 뭐 보호무역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공장을 니네 나라에 지어가지고 수출하면은 관세 매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아예 미국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공장 짓고 우리 미국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그러면은 내가 관세를 안 매길게. 이런 식의 전략들을 지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우리나라 어딘가에다가 공장을 짓고 여기서 한 몇만 명씩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막 뭐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갖다 팔아가지고 우리 법인도 돈 벌어가지고 법인세 내고 여기 있는 우리 직원분들 국민들도 급여를 받아가지고 소득세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아예 외국 땅에다가 아예 그냥 공장도 짓고 여기서 미국인들을 다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 가지고 또 여기다 세금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국내로 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게 거의 40%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는 거에 비하면 거의 40% 정도를 외국에 내고 있다는 거죠. 원래라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아마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당연히 또 이런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우리나라에 한 개 생길 게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거기서 직접 고용을 하다 보니까 국내는 세수도 좀 줄어들고 고용도 또 부족해지고 이 악순환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공정하게 과세를 안 한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실제로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재산이 뭐 100억 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100억, 1000억, 뭐 1조 있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한국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 빨리 나가라. 너네들 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거든요. 자본이라는 게 외국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한테는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라도 하나 더 뭐 사든지 뭘 짓든지 투자를 해야지 고용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세금이 거쳐가지고 복지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돈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그 외국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그 외국에 있는 그 국민들은 좋아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하면 지금 세계 4위 정도로 지금 순유출이 되게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최소한 상속세라도 좀 깎아줘야 된다. 이게 뭐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는 뭐 나중 얘기인데 우선 이 상속세가 뭐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회사들 팔아가지고 사모펀드한테 넘기고 그 돈으로 1000억, 2000억 만들어가지고 싱가포르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싱가포르는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우리 아이한테 다 상속을 해버린단 말이죠. 증여를 해버리고 그러면 애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대로 다 받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몇백억, 뭐 50% 상장사는 뭐 60%를 가져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내겠다 해가지고 다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개편합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 눈치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걸 많이 또 축소를 했어요. 정부안이 최종은 많이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법 개정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발표만 하고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누진적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뭐 상위 1%가 종합소득세 세수의 50%를 내고 법인세는 뭐 90%를 내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부자 증세를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은 계속 해외에 공장을 지을 것이고 이전을 할 것이고 개인 부자들은 이제 돈을 싸들고 싱가포르나 뭐 다른 나라들로 막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돈을 안 내던 세금을 안 내던 분들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좀 내가지고 그걸 복지 재원으로 좀 씁시다라는 식으로 지금 학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못 꺼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국책연구원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뭐 부가세라도 좀 올려라 그러면 왜냐면 이제 부가세라는 건 이제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이제 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우리는 이제 10%가 붙으니까 실제로 900 얼마가 부가세로 붙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 지금 한 40년 된 부가세율이 10%가 거의 한 40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뭐 15%, 뭐 20%씩 뭐 이렇게 걷고 있어요. 부가세를. 왜냐면 이제 어쨌든 소비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면은 이제 보편적 증세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이제 정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3분기에 0.1%가 찍혀가지고 지금 한번 이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면 원래 1분기 때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좀 살짝 조금 나빴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상주하고기 때문에 이제 여름까지는 조금 안 좋아도 이제 가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랑 수출 잘 되면서 이제 경제가 확 좋아질 겁니다. 라고 예상들을 좀 했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근데 아니다.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왜냐면 3분기도 경제 성장률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를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4분기도 지금 어쨌든 한 반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네 해가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원래 좀 좋게 봤어요. 예상보다.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되네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빚 갚기도 벅차다 해가지고 기업들 중에는 지금 좀비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요번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많이 내려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라고 할까?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조금이라도 좀 열리긴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업들 상황이 뭐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리 내리려고 했더니 또 자산 가격 상승이 또 우려되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또 이제 막 줄어들고 있고 그럼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법인세든 소득세든 뭐가 됐든 세금이 또 덜 거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한 기간이 꽤 되죠. 그래서 거의 막 1년 반,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법인들도 매출이 많이 줄었겠죠.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제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거니까. 근데 이 동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보다는 좀 경기의 어떤 뭐 수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지금 뭐 데이터나 통계 같은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세금도 좀 펑크나고 있고 근데 이 세금이라는 거를 거들라고 보면은 결국에 답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야 되는 건데 남의 나라한테 우리가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십시일반 모아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합의가 또 안 되고 근데 또 부자들은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더 내라 라고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정치권에서도 부자들한테 더 거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보편적 증세를 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게 쉽지 않다면 결국에 조금 금리라도 좀 내려가고 기업들 매출이라도 좀 올라가고 해가지고 결국에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게 기업들의 뭐 경쟁력도 좀 키워주고 뭐 R&D 뭐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봐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참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국민들도 잘 버텨야 될 것이고 기업들도 다들 좀 잘 버텨가지고 요 힘든 시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세금이 펑크나니까 화내지 마시고 세금이 왜 펑크나는지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